여러분, 예전 집에 있는 청소기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아마 대부분 구석진 다용도실이나 보이지 않는 창고에 숨겨져 있을 겁니다. 청소기는 시끄럽고 투박하고 먼지 냄새가 나는 그저 집안일의 도구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 아주 기이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청소기를 거실 한복판에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최신형 스마트폰이나 명품 가방을 자랑하듯이 말이죠. 심지어 이 청소기의 가격은 10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웬만한 냉장고나 세탁기보다 비싼 가격입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 상황을 만든 주인공, 바로 영국의 기술기업 다이슨입니다. 사람들은 다이슨을 두고 가전업계의 애플이라고 부릅니다. 혁신적인 디자인, 사악할 정도로 비싼 가격, 그리고 신제품이 나오면 줄을 서서라도 사고 싶어하는 충성스러운 팬덤까지. 애플과 너무나도 닮아있기 때문이죠. 도대체 다이슨은 어떻게 그 지루하던 모터 달린 막대기를 전 세계인들이 선망하는 럭셔리 아이템으로 둔갑시킨 걸까요? 단순히 디자인이 예뻐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기술이 숨어 있는 걸까요? 오늘 비즈니스 TMI에서는 먼지 봉투 하나 없애겠다고 5년 동안 미친 짓을 벌인 한 남자의 집념과 다이슨이 소비자의 심리를 해킹해 지갑을 열게 만든 소름 돋는 비즈니스 전략을 아주 깊숙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다이슨의 역사는 1978년 영국의 한 시골집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31살이었던 제임스 다이슨은 평범한 산업 디자이너이자 가정적인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주말마다 집안일을 도왔는데 유독 청소기를 돌릴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청소기는 먼지 봉투 방식이었습니다. 공기를 빨아들여 먼지 봉투에 먼지를 거르는 방식인데 문제는 조금만 쓰다 보면 봉투의 미세한 구멍이 먼지로 막혀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흡입력이 급격히 떨어져서 윙윙거리는 소리만 요란하고 정작 먼지는 하나도 빨아들이지 못했죠. 제임스 다이슨은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왜 인류는 100년 동안이나 이 멍청한 방식을 쓰고 있는 거지? 먼지 봉투를 없애버리면 흡입력이 유지되지 않을까? 그는 우연히 제재소, 그러니까 나무를 자르는 공장에 방문했다가 거대한 사이클론 장치를 보게 됩니다. 톱밥 가루를 공기 회전 원심력으로 분리해내는 장치였죠. 그는 무릎을 쳤습니다. 이걸 줄여서 청소기에 넣으면 되겠다. 그날부터 그는 자신의 집 마당에 있는 낡은 마구간을 개조해 연구소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미친 사람처럼 시제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아이들을 키우고 밤에는 마구간에서 뚝딱거리는 이중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해 보였지만 실제로 구현하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는 무려 5년 동안 매달렸습니다. 수입은 끊겼고 아내가 미술 강사를 하며 번 돈으로 근근히 생활했습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집까지 담보로 잡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보고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냥 포기해. 청소기가 다 거기서 거기지 뭘 그렇게 유난이야? 하지만 다이슨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하고 수정하고 다시 만들고. 그렇게 만든 시제품의 개수가 무려 5127개입니다. 여러분, 5127번입니다. 하루에 하나씩 실패해도 14년이 걸리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5127번째 시제품에서 기적처럼 먼지와 공기가 완벽하게 분리되는 현상을 목격합니다. 세계 최초의 먼지 봉투 없는 청소기가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기술 개발에 성공했으니 이제 꽃길만 남았을까요? 아닙니다. 진짜 시련은 이때부터였습니다. 다이슨은 자신의 기술을 들고 당시 청소기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대기업들을 찾아갔습니다. 일렉트로룩스, 후버 같은 거대 기업들이었죠. 그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이 기술을 쓰면 당신들은 영원히 흡입력이 줄어들지 않는 최고의 청소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아니, 오히려 적대적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돈줄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가전회사들의 주요 수입원은 청소기 기계 자체가 아니라 소모품인 먼지 봉투였습니다. 마치 면도기 회사가 면도날을 팔아서 돈을 벌고 프린터 회사가 잉크를 팔아서 돈을 버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연간 수조 원에 달하는 먼지 봉투 시장을 포기하고 다이슨의 기술을 쓴다는 건
스스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꼴이었죠. 한 임원은 다이슨에게 이렇게 비아냥거렸다고 합니다. 이봐 젊은이, 그게 정말 좋은 기술이라면 우리가 벌써 만들었겠지. 돌아가게. 철저하게 무시당한 다이슨은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기존 기업들은 혁신을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저 현재의 이익을 지키고 싶어 할 뿐이다. 결국 그는 라이선스 판매를 포기하고 직접 회사를 차리기로 결심합니다. 내 이름 다이슨을 걸고 직접 팔겠다.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영국 은행들은 그에게 대출을 거절했죠. 그는 결국 일본으로 건너가서 투자를 받았고 우여곡절 끝에 1993년 자신의 이름을 딴 첫 번째 청소기 DC를 세상에 내놓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출시 18개월 만에 영국 청소기 판매 1위. 가격이 경쟁사보다 2배나 비쌌는데도 말입니다. 사람들은 먼지 봉투를 갈아 끼우는 귀찮음에서 해방시켜준 이 노란색 청소기에 열광했습니다. 거대 기업들의 카르텔을 일개 발명가 한 명이 박살낸 통쾌한 반란이었습니다. 다이슨 청소기가 성공한 비결 중 가장 흥미로운 것은 바로 디자인입니다. 특히 투명한 먼지통은 신의 한 수였습니다. 그전까지 모든 가전회사는 먼지를 숨겨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더러우니까요. 그래서 불투명한 플라스틱이나 천으로 꽁꽁 싸맸죠. 하지만 다이슨은 정반대로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기술력을 눈으로 보여주자. 그는 먼지통을 투명한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만들었습니다. 경찰 방패나 전투기 조종석에 쓰이는 아주 튼튼한 플라스틱이죠. 소비자들은 청소를 하면서 자신의 집에서 나온 먼지와 머리카락이 통 안에서 회오리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게 됩니다. 이게 참 묘한 심리를 자극합니다. 분명 더러운 먼지인데 그게 맹렬하게 회전하며 분리되는 모습을 보면 묘한 쾌감, 즉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와, 우리 집에 먼지가 이렇게 많았어. 이 청소기 성능 진짜 대박이네. 라고 시각적으로 확인하게 만드는 거죠. 이것이 바로 다이슨이 말하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기술입니다. 단순히 성능이 좋다고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한번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 훨씬 강력하다는 것을 다이슨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투명 먼지통 디자인은 이후 전 세계 모든 무선 청소기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청소기로 성공한 다이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핵심 기술은 모터와 공기 역학입니다. 공기를 잘 빨아들이는 기술이 있다면 반대로 공기를 잘 내뿜는 기술도 있겠죠? 2009년 다이슨은 또 한 번 세상을 놀라게 합니다. 바로 날개 없는 선풍기입니다. 둥근 고리 모양의 구멍에서 바람이 나오는데 날개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손을 넣어보며 마술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건 비행기 제트 엔진의 원리를 응용한 공학의 승리였습니다. 기존 선풍기보다 훨씬 비쌌지만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안전 때문에 불티나게 팔려나갔습니다. 하지만 다이슨의 진짜 잭팟은 엉뚱한 곳에서 터집니다. 바로 미용실입니다. 2016년 다이슨은 구멍 뚫린 헤어드라이어 슈퍼소닉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18년 전 세계 여성들의 워너비 아이템이 된 에어랩을 출시합니다. 이 에어랩이 정말 대단한 물건입니다. 보통 고데기는 뜨거운 열로 머리카락을 지져서 모양을 냅니다. 머릿결이 상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에어랩은 코안다 효과라는 유체역학 원리를 이용합니다. 물체가 둥근 표면을 따라 흐르는 성질을 이용해 바람만으로 머리카락이 스스로 기계에 감기게 만든 겁니다. 이걸 처음 본 소비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내 머리카락이 알아서 말린다고? 똥손도 금손이 될 수 있다는 소문에 에어랩은 출시되자마자 전 세계적인 품절 대란을 일으켰습니다. 70만 원이라는 가격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구하기 힘들어서 웃돈을 주고 거래하는 현상까지 벌어졌죠. 다이슨은 이를 통해 단순한 가전회사에서 뷰티 테크 기업으로 이미지를 확장했습니다. 남성들이 좋아하는 기계적인 공학 기술을 여성들의 뷰티 시장에 접목해 시장의 판을 키운 천재적인 전략이었습니다. 이제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해봅시다. 다이슨, 솔직히 너무 비쌉니다. 청소기 100만원, 드라이기 50만원, 에어랩 70만원. 웬만한 명품 뺨치는 가격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이게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야? 브랜드 거품 아니야? 다이슨도 할 말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제조업체가 아니라 기술연구소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다이슨 직원의 3분의 1 이상이 엔지니어와 과학자입니다. 그들은 매주 100억 원 이상을 R&D 비용으로 씁니다. 다이슨 본사에는 마케팅 부서보다 엔지니어 부서의 파워가 훨씬 셉니다. 보통의 회사들은 시장이 원하니까 이런 물건을 만들자라고 하지만 다이슨은 우리가 이런 미친 기술을 개발했으니 시장에 내놓자라는 식입니다. 제임스 다이슨은 우리는 가격 경쟁을 하지 않는다. 오직 성능으로만 경쟁한다라고 공공연하게 말합니다. 그들은 세일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때도 다이슨은 할인 폭이 적기로 유명합니다. 이 고자세가 오히려 소비자들에게는 다이슨은 언제 사도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명품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마치 샤넬 백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런 고집이 늘 성공한 건 아닙니다. 다이슨도 뼈아픈 실패를 맛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전기차 프로젝트입니다. 다이슨은 자신들의 모터와 배터리 기술을 믿고 2017년 전기차 시장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무려 4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테슬라를 잡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죠. 하지만 3년 만인 2019년 돌연 프로젝트를 폐기합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차는 기가 막히게 잘 만들었는데 도저히 이 가격으론 팔 수가 없다. 다이슨이 만든 전기차의 예상 판매 가격은 무려 2억 원이 넘었습니다. 아무리 다이슨이라도 신생 브랜드의 전기차를 2억 주고 살 사람은 없다고 판단한 거죠. 제임스 다이슨은 4조 원이라는 매몰 비용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결단을 내립니다. 상업성이 없는 기술은 의미가 없다는 그의 냉철한 비즈니스 마인드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물론 이때 개발한 고체 배터리 기술은 지금 청소기에 아주 잘 써먹고 있다고 합니다. 다이슨의 성공 신화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첫째, 일상의 불편함이 곧 돈이다. 모두가 청소기는 원래 그런 거야 라고 체념할 때 다이슨은 왜? 라고 질문했습니다. 5127번의 실패를 견딘 힘은 바로 이 질문에서 나왔습니다. 둘째, 기술도 섹시할 수 있다. 다이슨 이전의 가전제품은 백색 가전, 즉 집안일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다이슨은 가전제품을 거실의 인테리어이자 사용자의 안목을 보여주는 패션 아이템으로 격상시켰습니다. 물론 다이슨에 대한 비판도 많습니다. 사악한 가격, 생각보다 짧은 배터리 수명, 불편한 AS 정책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그리고 삼성, LG 같은 후발주자들의 기술 추격도 매섭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다이슨이 등장함으로써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한 단계 진화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제 청소기를 돌리며 기술적 쾌감을 느끼고 머리를 말리며 공학의 원리를 경험합니다. 제임스 다이슨은 80세가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연구실에서 엔지니어들과 토론하는 것을 가장 즐긴다고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사업가가 아니다. 나는 그저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다. 어쩌면 우리가 다이슨에 지불하는 100만 원이라는 돈에는 단순히 기계값이 아니라 그 늙은 엔지니어의 꺾이지 않는 고집과 장인 정신에 대한 존경심이 포함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다이슨의 제품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거품 낀 사치품일까요? 아니면 삶의 질을 바꿔주는 혁신일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흥미로운 기업의 비밀을 파헤치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